계속해서 JTBC가 단독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부터 윤갑근, 배진한 변호사,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과 잇따라 통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이렇게 법조인들과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각종 법기술을 활용해 탄핵과 수사를 지연시켰습니다. 조혜연 기자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따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.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,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. 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,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. 4차 담화 전날인 지난해 12월 11일은 검찰 특수본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소환 통보를 한 날입니다. 같은 날 오전 경찰 특별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에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. 국회의 탄핵 투표를 사흘 남긴 시점이었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11일 새벽부터 여러 법조인들과 연락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. 11일 0시 서울대 법대 선배인 권영상 변호사와 4번가량 문자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아침 8시 3분과 10시 7분에는 배진한, 윤갑근 변호사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. 두 변호사는 탄핵 심판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같은 날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체포 의지를 드러낸 뒤엔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법무법인 태평양 측과 전화, 문자로 소통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검찰 동호회장을 맡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,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전 서울대법대 명예교수 등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 법률 전문가를 자처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아서고 체포적부심 등 흔치 않은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법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 저희가 입수한 통화 내역에는 윤 전 대통령 측근 4명이 모인 대통령 안가회동의 참석자 김주현 민정수석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. 윤 전 대통령은 이 회동 전후로 김 수석과 집중적으로 통화했고 이후에도 수시로 통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윤정주 기자입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1시 18분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했습니다. 계엄이 해제된 지 7시간쯤 지났고 내란 수사 목소리가 커지던 시점입니다. 이날 저녁 김 수석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, 이완규 법제처장 등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습니다. 이 만남을 두고 법률가 출신 관료들이 향후 대책을 논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JTBC 취재에 따르면 삼청동 회동이 끝난 직후 밤 10시 43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김 수석과 통화했습니다. 다음 날인 12월 5일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발표했고 윤 전 대통령은 6일 아침에 김 수석과 2분 30초간 통화합니다. 통화는 12월 7일 저녁 7시 17분에도 이뤄졌고 다음 날인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기습적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계엄 해제 이후 김 전 장관 출석까지 닷새간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있던 때마다 김 수석과 통화했습니다. 실제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서 검찰 출석 전화를 받은 직후 대통령에게 전화를 드렸다며 당시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며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 이면에선 수사에 대응한 정황이 있던 겁니다. 김 수석은 이런 의혹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김용현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경찰이 확보 중인 비화전화 기록이 확인되면 더 많은 대통령 대화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